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인체의 모든 세포들은 어떤 어려운 환경이 처하면 스스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영적인 깨우침은 이미 다 가지고 있다. 근데 아무리 깨우침을 가지고 있어도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은 그걸 스스로 해결을 못 하거든요.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들한테도 일을 하라고 하면서 밥도 안 주고 연장도 안 주고 일만 하라고 하면 하기 어렵겠죠.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깨우침은 가지고 있지만 먹을 음식도 줘야 되고 연장도 줘야 이렇게 일을 하듯이 우리 인체 세포들도 스스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깨우침은 가지고 있지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 원인 환경을 조성해 주지 않으면 스스로 해결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록이 생겼다 하는 거는 뭐냐고 하면 이제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으로 생긴 어혈이 생식기 쪽에 혈관을 막아버리니까 피해 유속이 느려졌어요. 피해 유속이 이렇게 느려지면 피해 유속이 느려진 만큼 산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세포 입장에서는 그 산도가 더 높아지면은 자기가 생명이 위독하다는 걸 스스로 알아요. 그럼 스스로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변에 있는 수분을 끌어모으는 것이 바로 무록입니다. 1차적으로. 근데 무록이 생긴 상태를 그대로 오래 방치하면 그 무록 내에 1차적으로 비지종이 생기고 그래도 그때도 치료를 안 하면 그게 섬유종이 되고 섬유종 때도 치료를 안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암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이거의 차이는 뭐냐고 하면 무록이 산도 4에서 온다고 하면 비지종은 산도 5, 섬유종은 산도 6에서 발생하고 산도 7이 되면은 이때는 이제 담석같이 딱딱한 물질이 만들어지고 산도 8이 되면 암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무록과 암의 차이는 산의 강도 차이예요. 4냐 8이냐 7이냐 이거에 따라서 무록이냐 비지종이냐 섬유종이냐 암이냐 이걸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무록을 떼어낼 적에는 그게 산도 4였다고 하면 한번 또 이걸 떼어내고 나면 이제 수술하면서 어떤 문제점 또 피가 못 돈 건 그대로 방치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수도 물을 고여있는 물을 오래 방치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부패도가 높아지듯이 피가 못 돈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제 중산, 강산하고 이제 산도가 높아지면 응고물질이 달라지면서 이제 병명도 달라진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방법으로 보면은 생식기 세포들이 왜 물을 끌어모았냐 왜 원인이 그러면 어떻게 진단해요? 혈질이 강산성화돼서 그 강산의 농도를 묽게 희석시키기 위해서 수분을 끌어모았다. 그러면 어떻게 접근하냐? 그 산도를 떨어뜨려 주는 것이 무록의 치료 방법이다 이렇게 해요. 그럼 이걸 역순으로 풀면은 왜 특정 부위만 산도가 높았느냐 이렇게 따져야 되거든요. 특정 부위만 산도가 높았냐고 하면 그곳에 상대적으로 인체 중에서 피해 유속이 가장 늘었기 때문에 피해 유속은 왜 늘어졌느냐? 어혈이 혈관을 막고 있기 때문에 어혈은 왜 생겼느냐?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져서 이렇게 진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속에서 치료 방법은 이미 나와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이제 본인이 어떻게 보면 이제 당사자분이 자가 진단하는 게 좀 필요해요. 특히 생식기 쪽에 이런 혹이 생기는 거는 자가 진단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딱 눌러봐서 이렇게 풍선에다가 물을 넣은 그런 감각으로 왔다가 하면 그건 무록입니다. 이건 걱정 안 하고 그냥 사열만 해도 없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 안에 어떤 비지나 이런 들은 것 같이 말랑말랑하긴 한데 약간 좀 딱딱한다. 그러면 이걸 비지종으로 진단해야 되고 손으로 눌렀는데 완전히 야구공처럼 딱딱하다. 그러면 그건 섬유종입니다. 근데 만약에 비지종이나 섬유종 같으면은 수술 후에 사혈을 하는 것이 맞고 말랑말 고무풍선에다 물른 것 같이 아주 이렇게 말랑말랑하면은 사혈만 해도 없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질병 자체는 우리가 생식기에서 발생을 했지만 출발점은 어때요?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3차 합병증이죠. 근데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왕 이제 공부를 하니까 생식기에 혹이 생기나 가슴에 혹이 생기나 그러니까 유방암이나 아니면 유방에 여기서 섬유종이 생기나 유방에 비지종이 생기나 원인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출발점은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지지 않은 이상은 우리 인체에 거의 99%는 무록이나 섬유종 암은 안녕하세요. 한 주가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은 한 주가 한 3일이나 4일이나 되는가 할 정도로 한 주 한 주가 너무 이렇게 빨리 가네요. 오늘 그 강의 주제는 위암인데, 먼저 질문 내용부터 읽어보고 그 다음에 답변을 할게요. 65세 남자, 키 1m 75, 몸무게 60kg, 평상시에 별다른 병증은 없었으며 1개월 전에 병원에서 위장 조영술 결과 의심 증상이 있다고 하여 위내시경 및 조직 검사를 추가했습니다. 검사 결과 위암 4cm 3기 진단을 받았고 림프전 전이 2cm 곱하기 3 주변에 번졌다고 합니다. 병원 권유는 위 3분의 1을 절제하는 수술을 권하고요. 그러니까 위 일부만 남기고 절제하는 수술을 권한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심천사회요법으로 치료하는 것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질문 내용이네요. 그래서 먼저 지금 이 질문만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심천 생리학 시각에서 보면 두려운 병은 아니에요. 이 질문 내용으로만 보면은.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미심쩍은 게 뭐냐 하면, 현재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약을 먹으면서 정상이라고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고혈압 환자가 고혈압 약을 먹고, 당뇨 환자가 당뇨약을 먹고, 고지혈증 환자가 고지혈증 약을 먹고 있으면서 모든 게 병원 현대의학으로 검사해서 아무 증세가 없다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자신의 건강 척도는 어떻게 기준해야 되냐고 하면은, 자신이 먹고 있는 약을 모두 끊고 적어도 한 10일 이상 끊고 현재 나타나는 현상이 현재 자신의 건강 척도다. 그리고 약을 먹고 있으면서 정상을 유지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는 것을 먼저 서두에 깔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대의학의 모든 약들은 병을 이렇게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약이 아니고 응급처치, 이게 원인은 그대로 두고 결과에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는 치료 방법들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제 암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이제 그동안에 이렇게 해보면 그래요. 암은 절대 원인 없이 암이라고 하는 병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치료편이나 이런 데 제가 강의하는 거 보면 이렇거든요. 암이라고 하는 병은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지지 않고는 암이라고 하는 병은 구조적으로 올 수가 없다. 생리치적으로. 이 말 뜻이 이제 뭐냐고 하면, 신장과 간은 피를 여과하는 기능을 하는데,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져서 혈액이 오염된 상태에서 특정 부위에 혈관이 막히면 그 막힌 부위가 산도가 월등하게 높아지는데, 처음 혈관이 막혀서 지기는 약산, 또 시간이 지나면 중산, 또 시간이 지나면 강산. 이래서 산의 혈질이, 그 막힌 암이 발생한 부위는 혈질이 강산성화돼야 그 강산의 산화작용이 세포를 녹이려고 하는 그 기능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비정상적으로 세포 분열을 빨리 하는 것이 암이다. 이렇게 정리했거든요. 그러면은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대부분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당뇨 초기, 이제 요 상태가 된 상태에서 특정 부위의 혈관이 막혀서 피의 유속이 느려야 그게 암이 발생한다. 그 뜻이에요. 이 말을 이제 또 다르게 정리해주면,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해주는 기능이 정상이라서 흐르는 피가 맑은 상태에서 특정 부위의 혈관이 막혀서는 대부분 암이 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경험으로. 그래, 그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져서 흐르는 피의 산도가 높은 상태에서 특정 부위에 암이 올 확률이 한 97%를 잡고, 신장과 간이 정상적으로 피를 맑게 여과하는 기능이 정상 가동을 할 때 암이 오는 얘기는 불과 한 3%를 넘지 못할 것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이제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심천생리학은 암이 발생한 원인 자체를 치료해요. 암이 발생한 원인 자체를 치료하지
암세포를 이렇게 죽인다든가 잘라낸다든가 이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암이 발생한 원인 자체가 특정 부위에 피의 유속이 느려져서 흐르는 피가 오염된 상태에서 특정 부위에 어혈이 혈관을 막아서 피의 유속이 느려지면 그 부분만 산도가 높아서 강산의 산화작용이 체세포를 이렇게 녹이려고 하는 그런 자극에 생명에 위협을 주게 되면 모든 생명체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본질적으로 이세를 많이 남기려고 하는 그 기능이 잠재의식이 작동되기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세포 분열을 빨리 하는 게 암이다. 이제 이렇게 정의를 내렸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이제 한 가지 이제 요점 정리를 해드리면 그래요. 암을 기존의 이제 방법에서는 그 암 세포를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 죽이지 않으니까 그 암 세포를 갖다 이제 잘라내는 쪽으로 이제 암 조직을 잘라내는 쪽으로 해요. 그래서 저도 책이나 이제 보통 일상적인 강의에서는 한 3기 정도 되면 암 부위는 잘라내고 수술로서 잘라내고 재발을 하지 않는 쪽으로 이 방법으로 하면은 거의 재발을 막는 거는 거의 97% 이상이 된다. 그러면 상당히 거의 뭐 재발은 걱정 안 해도 되거든요. 단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를 안 맞는 전제 조건에 깔고 지금 이렇게 정리하고 있거든요. 통계적으로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요번에 이제 제가 어제 강사 교육을 마쳤는데요. 이제 그분 실 사례를 이제 이거는 이제 본인이 이제 직접 얘기를 이제 마지막에 논문 발표해서 이제 자기의 사례를 갖다 이제 발표한 내용인데 이분이 제 기억으로 5년 전에 이제 위암 3기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지방병원에서 안 된다고 서울 이제 큰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라고 하는데 이 사열로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열을 했는데 이제 이 부분이 지금 공부를 얼마나 하셨는가 이제 모르는데 그게 문제예요. 이게 이제 보사의 균형이나 어혈을 녹이고 해독하고 이런 것들을 전문적인 좀 교육을 배우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분은 다행히 어혈이 잘 나왔습니다. 어혈이 잘 나와서 본인 입으로 얘기하는 게 제가 한 요 정도 체격이면 한 300g에서 일주일에 뺄 양이 한 300g에서 이제 500g 정도 이제 몰아빼기를 하는데 어혈이 잘 나와서 6개월 정도 하니까 이제 암이 이렇게 줄어드는 현상이 나왔고 줄어들기 시작하고 3개월을 더해서 한 9개월을 빼니까 이제 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사혈은 한 1년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날 무렵에 이제 이분이 치료가 되는 과정을 옆에서 이제 지켜본 또 친구분이 위암을 진단 받아가지고 이제 그분도 이 사혈요법으로 이제 위암 치료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어혈이 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어혈이 잘 안 나와가지고 2년 동안을 사혈했다고 그래요. 한 분은 1년이 걸렸고 어혈이 안 나온 분은 이제 2년이 걸렸는데 그래 그분은 어떻게 됐느냐 하고서는 내가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지금 완전히 완치 받아가지고 완치 판정을 받아가지고 직장에 복귀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 이런 결과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보통 이렇게 암이 올라가면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이게 4차 합병증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고혈압도 있고 고지혈증도 있고 간에 대해서 또 안 좋은 이런 증세들이 있는데 혈액 검사를 이제 두려워서 바로 못하고 최근에서 이제 그렇게 완치하고 한 4년 만에 이제 다시 가서 검사를 하니까 완전히 모든 게 다 현대의학적으로 정상 수치에 다 도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그렇거든요. 모든 병이 암이면 암 하나만 끊어서 또 뇌경색이면 뇌경색 하나만 끊어서 이렇게 완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병은 우리 인체라고 하는 거는 항상 한 장기가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연쇄적이게 합병증으로 간 기능이 떨어지고 많은 양의 혈전 어혈이 생겨서 이 어혈이 이제 특정 부위의 혈관을 막으면 그 막힌 부분이 피의 유속이 느려지면서 이제 거기가 산도가 급격도로 높아져서 약산, 중산, 강산하고 강산에 이제 강산이 암의 이제 원인 물질인데 다행히 이제 사혈을 해서 어혈이 잘 나오면 이분 같은 경우 지금 본인이 뭐 고혈압도 없고 고지혈증도 아니고 당뇨도 없고 이런 약도 먹지 않고 있고 정상인한테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별로 3기라고 해도
뭐 수술할 필요 없이 일단 사회를 해보고 어혈이 잘 나오면 수술은 그 뒤에 가서 해도 된다. 이제 이렇게 권해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질문 내용으로만 보면 그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분이 고혈압약을 먹고 있다든가 당뇨약, 고지혈증 약을 먹고 있다고 하면은 상황이 좀 달라지거든요. 근데 여기 이 내용으로만 보면은 아직 뭐 나이도 65세면 그렇게 많은 나이도 아니고 이러기 때문에 그냥 일단 사열로서 한번 해보고 경과를 지켜보면 이제 우리 방법이 이런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제가 늘상 자주 하는 말이죠. 고인물은 흐르게 하면 맑아진다. 이 말 뜻은 뭐냐고 하면은 혈관이 막혀서 피가 돌지 못하는 곳은 물로 말하면 고인물이 돼요. 근데 이제 피의 유속이 빨라지면 그 산도가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혈이 얼마나 이제 빨리 나와주느냐 하는 게 이제 관건인데 2번, 3번은 잘 안 나와도 30번은 30번과 8번은 잘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인체 생리 구조상 어느 부위가 어떻게 고장이 나면은 이제 이런 증세가 올 수 있을까 하는 거를 이제 1차 사열로 잡고 또 이게 여의치 않으면 이제 2차 사열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3차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사열점을 정해주는데 분명히 제가 여기서 이제 사열점 얘기하는 거 이건 몰아빼기 규정이고 보사의 균형을 맞추면서 사열하는 방법의 사열 요령입니다. 그래서 2번, 3번이 그냥 1순위, 30번이 2순위, 8번이 3순위, 그렇게 하고 이제 4순위는 9번, 53번, 1번.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게 암 치료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고도 만약에 여의치 않으면은 이제 29번하고 4번, 18번이 추가되거든요. 그래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왜 이제 이런 결론을 내리냐고 하면은 단순 어혈성 질환일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단순 어혈성 질환이 가능성이 거의 한 70%는 된다고 봐지거든요. 한 7, 80% 가까이 될 거예요. 단순 이제 어혈성 질환은 2번, 3번, 30번 위치에 어혈이 쌓이게 되면 위쪽으로 피가 잘 못 돈다 이 얘기예요. 여기에 이제 어혈이 여기에 쌓여서. 근데 이제 여기에 어혈이 쌓이게끔 한 원인 제공이 이제 위가 움직이려고 하면 수축 팽창을 해야 되고 수축 팽창을 하려고 하면 뇌에서 뇌파를 보내줘야 되는데 가끔 드물게는 뇌파가 약해져서 피의 유속이 느려졌고 피의 유속이 느린 데 가서 어혈이 쌓여서 이런 경우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여기를 뚫어주면은 거의 뭐 한 95% 가까이는 이제 좋아진다 이제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하고도 이제 안 좋아질 때 해주는 데가 이제 29번 하고 4번, 18번 이건 뭐냐고 하면 이제 위도 위에서부터 하면 우리가 식도, 그 다음에 위, 십이지장, 소장, 대장 이렇게 항문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식도 쪽은 4번, 18번을 빼주면 들어가는 입구에서 입구 쪽을 빼주는 게 되고 이제 장 끝머리는 우리가 항문 29번을 이렇게 빼주면 전체적인 피해 유속을 이제 빠르게 해줄 수 있는 데를 전체적으로 이제 사회를 다 해주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되는데 제가 이제 만약에 얼굴을 봤다고 하면은 별 문제 뭐 자신 있게 얘기해 줄 수 있는데 결정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세요 본인이. 제가 이제 그 대학교에다 이렇게 논문을 써내는 걸 보면은 이제 암이라게도 빈혈을 동반한 암은 상당히 위험해요. 빈혈이 있는 현재 자신이 빈혈이 있는 상태에서 암을 진단받았다고 하면 그건 상당히 이제 위험한 증세고 이제 그렇지 않고 고혈압약도 먹지 않고 당뇨약도 먹지 않고 혈전용해제도 먹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 크게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이 방법으로 이렇게 사회를 해도 뭐 회복하는데 별 문제는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어혈을 빼고 싶어도 어혈이 잘 안 나오면은 뺄 수가 없어요. 또 어혈이 안 나오면 어때요? 어혈이 안 나오면 우리는 막힌 혈관을 뚫어줘서 피가 돌므로써 산도 떨어지고 영양 공급도 이루어지고 산소 공급도 이루어지게 해서
이제 병들고 노후 수면 세포는 떨어져 나가고 새로 분열되는 세포들은 이제 정상 설계된 대로 세포 분열을 해라. 우리가 암 세포는 굳이 뜯어내지 않아도 잘라내지 않아도 새로운 암 세포만 못 생기게 하면 암이 그렇게 두려운 병은 아니다. 내버려둬도 암 세포는 그냥 내버려둬도 지가 없어지거든요. 제가 오늘 한 사람 또 이렇게 누구한테 이렇게 조언을 구해서 이렇게 찾아왔는데 이분은 제 기억에 한 4년 전에 이제 간암 진단을 받았는데 그냥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보면은 그냥 암이 그냥 크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암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게 간경화 쪽으로 그쪽으로 이제 조금 의심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암세포도 굳이 이렇게 잘라내지 않아도 이제 금방 생명에 이렇게 지장만 없다고 하면 암이 생긴 원인 자체를 없애주는 게 어때요? 우리는 흐르는 피를 맑게 하는 거는 신장과 간 기능을 8번을 빼면 신장과 간 기능을 회복시키면 흐르는 피가 맑아지거든요. 그러고 이제 위쪽으로 피를 잘 돌게 하는 게 2번, 3번은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30번을 빼주고 이제 그래도 30번을 빼주는 걸 우리가 2차 사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9번, 53번, 1번을 빼주고 그 다음에 이제 8번을 빼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빼주면은 뭐 암에 대해서 저는 사실 그래요. 뭐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만 이렇게 안 받았다고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는 충분히 요 정도 해서는 뭐 충분히 요 정도 상태는 해볼 만하다. 이래서 너무 이렇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제가 꼭 권해드리고 싶은 건 그렇거든요. 사회요법이 이렇게 단순해 보여도 보사의 균형을 잘 맞춰야 되고요. 또 우리가 어혈을 빼고 싶어도 어혈이 딱딱하게 이제 어혈도 이렇게 세 종류가 있다고 그러죠. 단순 어혈, 섬유질화된 어혈, 담속화된 어혈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단순 어혈은 그냥 침으로 찌르고 당기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섬유질화됐거나 아주 이제 딱딱하게 돌처럼 굳어 있는 담속화돼 있거나 이러면은 그냥 이렇게 침으로 찔러서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혈이 안 나오면은 효과도 어혈이 나와서 피의 유속이 한 10%, 이렇게 솜이 빨아들이는 피가 10% 나오면 10% 혈관이 열린 거고 20% 혈관이 나오면 20% 혈관이 열린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도 2번과 우리가 30번에서 2번과 30번에서 솜이 빨아들이는 피가 10% 20% 나올 때까지는 암이 약간 커질 수가 있어요. 근데 10% 20%가 나오고 그 이상 안 커진다고 하면 안정권에 들었다 이렇게 봐주면 되거든요. 이 말 뜻이 이제 무슨 얘기냐고 하면 우리가 사회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치료가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사회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싹 닦을 때 솜이 빨아들이는 피가 10%면 새로운 혈관이 10%가 열린 거고 20%면 새로운 혈관이 20%가 열린 거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새로운 혈관이 10% 20% 열리면 이때부터 이제 치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이 뜻이에요. 근데 또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이게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지지 않고 위암이라고 하는 건 올 수가 없어요. 이제 위암이 발생하려고 하면 이제 대체적으로 이게 출발 지점이 그렇거든요.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지면 위산 과다가 됩니다. 이제 간이 먹어치우지 못한 중산 탄닌산이 이제 어혈이 혈액 속의 지방 단백질을 응고되는 속도가 빠르고 이놈들이 혈관을 막아서 이제 위에 피 유속이 느려지면은 1차적으로 위 세포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위산을 과다 분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다해진 이 위산이 이제 위에 보호막을 녹여버리고 그런 이제 자극들이 세포한테 이제 스트레스를 주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이제 병증으로 해서 이게 커져서 처음에는 이제 속이 뭐 더부룩하다든가 쓰리다든가 이런 현상이 나타나다가 이게 이제 암으로 진단받는데 이제 자신 스스로 이렇게 자가 진단하는 방법이 있어요. 심전생리학에서는 이렇게 앞뒤를 재보면 스스로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면 책에나 이게 논문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 간 기능이 떨어진 사람은 눈 주변 아니면 입술, 손바닥 안쪽, 여성이면 이제 생리혈이 검은 사람, 또 얼굴이나 가슴 등에 여드름이 많이 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간 기능이 떨어진 사람이다. 이렇게 진단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현대의학에서는 이게 모든 장기가 기능이 떨어지는 상태에서는 진단이 불가능해요. 완전히 말기 증세가 돼야 이게 진단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점도 스스로 자기 입술도 한번 보고 몸에 여드름이 이렇게 많이 있는가도 한번 확인해보고 그러면 간 기능이 떨어졌다는 것을 아마 스스로 이렇게 자가 진단으로도 가능할 거예요. 이분도
이제 본인 사례 발표하면서 늦게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있어서 이제 개인적으로 만났으면 나한테 싫은 소리 좀 단단히 들었을 건데 이분도 이제 술을 좀 이렇게 많이 드신 것 같아요. 그러고서는 이제 위암 진단을 이제 3기 진단 받고 이제 사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암이 완치되고 나서 모든 게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고 나서 술을 마시니까 술이 쉽게 말하자면 잘 취하지도 않고 취기가 이제 간이 알코올 해독 능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먹을 때도 빨리 안 취하고 깨는 것도 이제 빨리 깨고 이제 이러니까 이분들은 여기에 재미가 들려가지고서는 제가 보기에는 암 한 번 이렇게 진단받으면 두려워서 술을 안 먹을 것 같은데도 이게 또 다시 술을 마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책에도 내가 그렇게 써놨거든요. 자기 자신이 이제 간이 재기능을 하는지 못 하는지는 술을 마셔보면 알아요. 가끔 술을 안 마신다고 하면 이제 안 마시는 걸 내가 이렇게 묻거든요. 술을 마시면 술을 못 이겨서 안 마시는 거냐 아니면 먹으려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데 그냥 스스로 자제해서 안 마시냐. 근데 술을 먹으면 금방 술을 감당이 안 돼서 취기 때문에 술을 못 마신다고 하면 간이 이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8번을 빼서 간이 회복되고 나면은 내가 술을 마셔보면 평소에 소주 한 병 마시다 알딸딸하니 취한다 그러면 3병을 마셔야 한 병 마신 거거지. 취하면 그게 간이 회복된 거다. 이제 그거 이제 술을 마셔봐서 이제 체크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3병을 마셔야 한 병 마신 만큼 취기가 올라올 정도로 간이 회복된 사람은 예를 들어서 소주 한 병을 마셔서는 큰 무리가 안 되는데 평소에는 한 병밖에 못 마시다가 술이 안 취한다고 3병씩 계속 마셔버리면 어때요? 다시 이제 원위치로 돌아가는 건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렇게 사람들 보면 그래요. 최근에도 이제 어떤 분들 와가 질문하는데 제가 보는 거는 참 이게 답답함을 느끼는 게 뭐냐고 하면은 이 뇌종양 하면은 거기 3개월밖에 이제 못 산다. 이 정도면 상당히 심각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호전되면 자기 생각 보태지 말고 좀 제대로 시작할 때 좋아지면 그거 이어서 진드감치 하면 좋은데 조금 좋아지면은 그냥 금방 다른 생각을 해가지고 다른 변동을 하다가 한번 보면은 좀 짜증이 좀 나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좀 싫은 소리를 좀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심천생리학은 어떻게 암세포를 죽이거나 잘라내는 방법이 아니고 암이 발생한 원인 자체를 없애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 심천생리학은 특정 한 부위만 좋아지게 하는 게 아니라 몸 전체를 좋아지게 하는데 한번 치유가 되면은 적어도 10년, 20년은 같은 병이 재발하지 않게 하는 치료 방법이다. 그러면 이게 호전 반응이 나타나면은 이제 기준은 그래요. 제가 사혈점을 이렇게 딱 잡아주면은 그 사혈점 내에서 솜이 빨아들이는 피가 50% 이상 나올 때까지만 빼준다고 하면은 아무 이제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이제 안 될 적이가 문제죠. 그래서 이게 한 50% 정도까지 나올 때까지 빼려고 하면 통상적으로 어혈이 잘 나오면 한 1년 걸리고 어혈이 잘 안 나오면 이렇게 한 100명을 이렇게 잡으면은 한 70명 정도는 1년 정도 하면 사혈이 끝나고 한 25% 정도는 1년 6개월 정도 걸리고 한 5% 정도는 한 2년 정도 걸리거든요. 이게 강의 테이프나 논문에 보면 통상적으로 쓰는 건데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이걸 한 35년 동안 이렇게 지켜보면은요. 그래서 손을 탁 대면은 이 끝날 때까지 이렇게 해주면은 후회할 일도 없고 이제 이런데요. 그래 이제 이렇게 암으로 위암으로 이렇게 급할 때는 이제 몰아빼기를 해야 되면 여러분들 인터넷에 보면은 5번에 보면은 그 몰아빼기 영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몰아빼기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이제 위급할 때 모라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토속말로 이렇게 모아서 한 군데서 이렇게 다 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이제 이분이 이제 위암인 상태에서 몰아빼기 하면 맨 처음에 2번, 3번을 뺍니다. 2번, 3번을 그냥 1순위로 해서 이제 그냥 똑바로 놓으면 2번, 3번을 빼죠. 그러니까 2번, 3번을 먼저 이제 빼보면 10중 8구는 잘 안 나올 겁니다. 하면 뭐 100g이나.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요 정도 이제 60kg 정도 나간다고 그러면은 약 300에서 500을 뺄 수가 있어요. 그러면 300에서 500 이 용어가 이제 왜 이렇게 아래 위에 편차를 많이 두느냐고 하면 사회를 하다 보면 이제 처음에는 그런 일이 다 발생하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궤도에 올라오면은 솜이 빨아들이는 피가 많이 섞여 나올 때가 있고 그냥 어혈만 응고된 것만 이렇게 빵빵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솜이 빨아들이는 피가 많이 섞인다 싶으면 낮은 단계의 숫자 약 300g에서 사혈을 멈추고 일주일에 뺄 양이에요. 이것도 이제 처음부터 얘기하면 저울을 1kg짜리 딱 사서 저울 위에다가 까만 비닐봉다리나 하나 얹습니다. 얼려놓고 보통 손무게가 한 번 사혈하면 보통 한 100g 정도 들거든요. 한 번 평상적으로 쓰는 거로 손무게 저울에 달아보면 손무게 빼면 사혈무게거든요. 그러면 이제 손무게는 빼버리고 사혈양으로 따져서 솜이 빨아먹는 피가 많이 나온다 싶으면 낮은 단계에 300g에서 멈추고 솜이 빨아들이는 피는 없고 순전히 덩어리 피만 나온다. 이럴 때는 이제 500g까지 빼라 소리예요. 이게 암이 올 정도 되면은 이제 간 기능이 떨어졌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간 기능이 떨어지면 혈액 속의 지방 단백질이 응고되는 속도가 빨라요. 혈액 속의 지방 단백질이 응고된 게 혈전이고 어혈이거든요. 그래서 이놈들이 이미 막힌 데다가 자꾸 보태주면은 피의 유속은 더 느려지고 산도는 더 높아지면 이제 암세포 분열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그러면 이 몰아빼기를 하는 거는 내 몸에서 어혈이 만들어지는 양보다 빼내는 양이 많아야 이 질병을 따라잡을 수가 있어요. 그게 너무 이게 조금씩 빼다 보면은 내 몸에서 어혈이 만들어지는 양보다 빼내는 양이 적어버리면은 이 병을 따라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몰아빼기로 하는데 이제 사혈점이 2번, 3번을 우리가 이제 1순위로 잡아요. 그래서 2번, 3번을 뺐는데 이게 한 100g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5번을 빼도 어혈도 안 나오고 물집만 생기고 이제 아프기만 하면 더 빼도 안 나오거든요. 어차피 이제 그 불리는 진액을 먹어서 이제 어혈이 불려서 일주일 동안 잘 먹고 이게 녹아서 뿌른 것이 딱 빠지고 나면 또 딱 멈춰요. 그래서 어거지로 자꾸 뺀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 이제 같은 자리를 5번을 시도해도 이게 물집만 생기고 더 이상 나올 것 같지 않다 싶으면 더해도 안 나오니까 이제 2순위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어혈이 잘 나온다. 그러면은 5번이고 6번이고 이건 상관없어요. 그냥 아프지만 않고 참을기만 하면은 예를 들어 2번, 3번을 뺐는데 2번, 3번에서 그냥 300이고 500이고 다 나왔다. 그러면 다음 그날은 다른 데 빼지 말고 2번, 3번 빼고 넘기는 거라. 또 다음 일주일 후에 또 뺄 적이 2번, 3번을 뺐는데 여기에서도 또 300이고 500이고 나왔다. 그러면 또 뒷자리 안 넘어가요. 근데 만약에 이제 2번, 3번을 뺐는데 여기서 한 100g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 지금 오늘 300g을 뺄 수 있다. 아니면 500g을 뺄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 아니? 그 다음에 이제 2순위로 넘어가는 거예요. 2순위 이제 30번을 빼거든요. 그 이제 30번을 빼도 300g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3순위인 8번을 빼는 거예요. 근데 8번을 빼도 300g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9번, 53번, 1번. 이런 식으로 앞번호에서 양이 안 나오면 뒷번호로 계속 넘어가는데 앞번호에서 어혈이 잘 나온 그날 뺄 양을 다 나와 버리면은 뒷번호로 넘어가지 말라 소리야. 이게 이제 몰아빼기의 정의라. 근데 대부분 보면 2번, 3번이 10명 중에 한 9명 정도는 처음에는 잘 안 나옵니다.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나야 잘 나오거든요. 어쩌다 막 열에 한 1명 정도는 처음부터 잘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냥 이 몰아빼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사의 균형 맞추고 하는 거는 다른 내용에서도 여기서는 그거 다 이렇게 설명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가까운데 이걸 배우는 데 가서 다른 사람들 하는 거 보고 조금 이렇게 배우면서 이거 사회요법 오늘 배우면서 오늘 사회이 가능한 게 사회요법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도움을 받으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이제 암이나 이럴 때는 대부분 몰아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몰아빼기를 하면은 이제 방금 얘기한 대로 먼저 2번, 3번을 빼서 한 100g, 200g에서 이제 300g을 빼려고 했는데 300g이 안 되면 2순위로 넘어가서 30번을 빼고 30번을 빼도 300g이 안 되면 8번을 빼고 또 8번을 빼도 무게를 달아보니까 300g이 안 되면 그만 이제 9번, 53번, 1번을 빼고 이런 식으로 뒷번으로 이제 계속 넘어가면서 빼주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고혈압이 있다고 그러면 이제 6번을 빼면 되고 만약에 이제 가슴이 좀 답답한다 이러면 이제 5번, 30번 빼주면 되고 그래 이제 사회요법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어디에 암이면 암 하나만 고치고 고혈압이면 고혈압 하나만 고치는 게 아니라 이 사회요법은 몸 전체를 그냥 한 15세 이전에 자기가 가장 건강했을 때를 기준해서 그때 상태를 이렇게 돌리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 몸은 실제 해보면 그렇게 됩니다. 내 몸에 있는
이제 어혈이 혈관을 막아서 피가 돌지 못하면 어때요? 영양 공급과 산소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포들은 1차적으로 수면 세포가 되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수면 세포가 된 상태에서 이제 오래돼 버리면 이게 죽어버려요. 그래서 아주 오래되면 그게 그냥 지방층이 돼 버리고요. 처음에는 이제 어혈로 됐다가 시간이 더 지나면 지방층이 돼도 혈관 자체가 이렇게 소멸되는데, 수면 세포 상태에서는 어혈을 빼내서 피가 도는 순간 다시 정상 세포로 돌아와요. 그래서 이게 치료라고 하는 건 병들고 노후 수면세포는 세포 분열을 통해서 떨어져 나가고 새로 분열된 건강한 자식세포가 부모 역할을 대신하게 해주는 게 심천생리학의 기본 골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위암이 있다고 하면은 그냥 단순하게 나는 어차피 위암만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참에 자동차 보링하듯이 온 몸을 한번 새로 이렇게 딱 돌본다고 하는 마음 가지고 한번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그래 1순위를 2번, 3번, 2순위를 이제 30번을 빼고 그 다음에 8번을 빼고, 아니 30번을 빼고 8번을 빼고 그 다음에 9번, 53번, 1번 빼고, 그거 끝나고 나서는 이제 6번도 한번, 6번하고 14번 한번 빼주고, 또 가슴이 답답한 게 조금 있으면 5번, 30번 빼고, 평소에 감기가 좀 있다고 그러면 4번, 18번 이렇게 빼고 이러는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빼고도 이게 안 되면은 쉽게 해서 29번하고 이제 4번, 18번 이런 식으로 빼주면은 아마 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 뭐 그래도 한 사혈하면 90% 정도는 완치 범위 안에 든다, 요 정도까지는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제 하는 이 경험으로 보면은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참에 온 몸을 새로 이렇게 보링한다 이런 마음 가지고 사혈에 임해 주시면, 그리고 후기 꼭 한번 남겨주세요. 그래서 이게 암이라고 하면 모두가 두려운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건 그렇거든요. 항상 머릿속에 생각할 때 현대 양약을 먹고 있으면서 정상인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 약을 먹고 본인은 아무 증세도 없고 병원에 가도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장기는 계속 망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약 때문에 그 장기가 망가지는 속도가 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꼭 참고하셔가지고 체계적으로 좀 잘 하셔가지고 이분 건강 회복했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암이 치료된 사례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절대도 여기 와서는 이렇게 누구 이름을 밝히든가 이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딱 강력하게 권해드리는 거는 가까운 동호회에 가셔서 남들 하는 거 보고 거기서 또 이렇게 어떻게 하는 요령이나 이런 것들 좀 배우셔가지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암이 아니랄 것 같으면 느긋하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암이라고 하는 거는 참 이렇게 소중하잖아요. 이제 우리 방법으로 하니까 요 정도 이렇게 얘기하지. 아까 여러분 교육생 그분도 병원에서 이 수술하라고 했는데 수술 안 했다고 하니까 죽으려고 환장했냐고 병원 의사가 하더라고요. 현대의학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론으로 보면은 그렇게 이 정도 상태에서 두려운 병은 아니에요. 근데 저도 이제 말이 딱 바뀔 때가 있어요. 항암이나 방사선 아니면 먹는 이게 암에 대한 약을 먹었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 암세포라고 하는 건 비정상적으로 세포 분열을 빨리 하기 때문에 먹는 약이든 항암이든 방사선이든 암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세포 분열을 빨리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체세포의 생식기를 파괴해 버립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정관수술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세포가 세포 분열을 하는 기능을 망가뜨려 버리는 게 항암이나 방사선이나 먹는 약의 양리 생이치다. 그러면 항암이나 방사선이나 먹는 약으로부터 체세포 생식기를 파괴해 버리면 세포 분열을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세포 분열을 해야 치료가 되는 거고, 왜냐 병들고 노후 수면세포가 떨어져 나가고 건강한 자식세포가 부모 역할을 대신하게 하려고 하면 세포 분열이 이루어나야만이 정상으로 복원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현대의학은 세포 분열을 못하게 하는 게 치료 목적이고, 심천생리학은 세포 분열을 지켜서 오히려 병들고 암세포는 떨어져 나가고 건강한 자식세포가 부모 역할을 대신하게 해주는 게 심천생리학의 치료 개념이다. 그래서 이 강의 꼭 도움 되시고, 한번 유튜브도 보면 1번에 보면 제가 암에 대해서 이게 상세하게 강의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것도 좀 참고하시고 이러면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반가웠어요.